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중 정상가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변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수출 규제 완화 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도 언급되며 국제 곡물 및 에너지 가격 안정,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셸 봄원 연준 의사는 노동시장 악화 시 0.5%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지만 흥미롭게도 3회 법칙 창시자 클라우디아 쌈은 고용 둔화가 수요 감소가 아닌 이민자 노동력 감소와 같은 노동 공급 축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답니다. 연준이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어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도 0%대로 유지하며 과잉 생산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28%, 2년물 금리는 3.76%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 관련 관세 언급으로 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백악관 해명으로 진정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관련 협상 결과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했으며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내 칩 판매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낮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관세 리스크 해소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도 200포인트 상승했어요. S&P 500은 전고점을 회복 후 조정을 받는 2019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술주 및 인공지능 산업이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엔비디아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구글,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견인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GE,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시스코 등 다양한 섹터에서 나타나며 시장의 강세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S&P 500 기업 중 무려 81%가 주당 순이익 주정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펀더멘털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IT,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서 이익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주목할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이 주간 13% 상승하며 5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도입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한편으로는 애플까지 상승하는 과열된 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세요. 9월 신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중 정상회담과 HBM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팔란티어는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 550배 이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비판과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니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적합하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UPS는 최고 경영자가 100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52주 신저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낮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월 27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주목하세요. 미국 증시는 실적 호조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과도한 낙관론,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경우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어요. 8월, 9월 조정 후 10월부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3,210포인트로 마감하며 3,2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고 있어요. 코스닥은 809.27포인트로 마감하며 21선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월봉 기준 상승장에서 2달 연속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월에 박스권 돌파 실패 시 상승세가 7월에 종료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나타났습니다. 6월 이후 외국인은 8조 원 순매수했고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 등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 지수 상승에 중요하며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형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개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급등에 이어 HBM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도요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급등과 함께 차트 흐름 유사성, 환율 효과 및 저평가 매력이 매수 추천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실적 발표 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15%나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네이버는 현재 주가 수준인 23만 원이 매수하기에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만 원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월 이후 주요 대형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었고요. 파마리서치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의료기기 리주란의 높은 성장세와 의료관광 매출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실적 기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면 웹제는 리니지 짝퉁 게임 제작사 이미지 등 논란이 많아 매도 추천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이슈에 휘둘리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산주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가능성 부각으로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밸류에이션 조정 이후 내년, 내후년 실적 전망이 높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반응 여부를 주시해야겠습니다. 실적 호조를 보인 원익 IPS, 심텍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며 코스닥은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 대형주 매수세가 지수 향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주변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제안해 드릴게요. 미국 증시에선 UPS를 눈여겨보세요. 최고 경영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됩니다. 현재 52주 신저가 수준인 86달러에 머물고 있어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기술 성장 기대감이 크지만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니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적합하며 이미 보유하신 경우라면 수익 확정이나 비중 축소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엔비디아와 조비 에비에이션은 실적 발표와 변동성을 확인하며 관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에선 현대차, 기아를 점진적인 분할 매수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파마리서치도 강한 모멘텀과 실적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주가 수준인 23만 원보다 20만 원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조정을 기다려보시고, 웹제는 논란이 많으므로 관망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만큼 신중하게 관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론 사전에 설정한 손절매 기준에 따라 과감하게 매도하고,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로 늘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견조한 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코스피 3,200선 박스권 장사가 예상되며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히 개별 종목 실적에 따라 차별화될 것입니다. 특히 미중 관세 유예 기간 만료와 관련된 협상 결과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